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2살, 10살 된 두 남매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이혼한 지는 햇수로 4년째이고 아이들은 제가 맡아 기르고 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결혼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 사람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저 이혼할 때 나이가 37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장도 없이 전업주부로 있을 때 이혼했고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음에도 그 당시 약자는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혼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불쌍한 얘기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참고 살까 생각도 한 적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뉘우친다면 아이들 봐서 살아보려고 했어요.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실제로 남보다 못한 부부로 지내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사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이혼을 100번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혼 후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더 배울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냉랭함으로 아이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건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저는 이혼 당시에 아이들 양육비와 전셋집을 챙겼습니다. 위자료도 받았고요. 전 남편은 전셋집을 저에게 넘길 정도로 저와 아이들을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여자에 홀려 가족들을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의 결혼을 평생의 후회라며 아이 낳은 것도 후회한다 했던 인간이에요. 하지만 얼마 전에 전 남편이 연락이 와서 자꾸만 합치자는 개소리를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고요. 그 인간이 무슨 생각으로 이혼한 저를 찾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매달 아이들에게 양육비만 보냈을 뿐 아이들을 보지도 않고 살았던 그 인간, 자기 자식들에게 상처 주고 가정을 버렸던 놈이 고스란히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식들에게 그 업보를 돌려받는 거 보고 저는 인과응보라는 건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혼자 계신 친정엄마랑 살림을 어찌어찌 합쳤습니다. 아이들 놓고 일하려니까 엄마 도움 없이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친정엄마는 늘 전남편 죽일 놈, 썩어질 놈 욕을 하면서도 늘 아이들만 보면 깊은 한숨을 쉬시곤 합니다. 아휴, 내가 저것들만 보면 가슴이 문드러진다. 괜히 크면서 한부모 가정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걱정이지 뭐니. 요즘은 그런 일 없다고 한다지만 알게 모르게 다들 수군거리는 거 왜 없겠니? 이렇게 아이들이 제가 이혼한 것 때문에 크면서 상처받을까 걱정을 하시며 전 남편이 애들을 만나지 않는 것도 걱정하셨습니다. 근데 너는 혹여 애들 친아빠랑은 아예 연락 안 하는 거니? 부부 사이야 갈라서면 남남이라지만 핏줄은 당기는 법인데 어쩜 지 새끼들 한 번을 안 찾아.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래도 애들한테 아빠 노릇은 해야 하는 법인데 애들이 커서 얼마나 상처받겠느냐 말이야. 본인 자식도 싫고 돈도 싫다고 다 버린 걸 이제 와서 찾고 싶겠어? 그리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집 사정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애들은 우리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키우면 잘 클 수 있어. 지금 아빠 없이도 잘 커가고 있고. 그러니까 괜히 애들 앞에서 속상한 표현하지 마세요, 엄마. 그런 게 더 상처일 수 있어. 너도 이 창창한 나이에 혼자 늙어 죽지 말고 다른 사람도 슬슬 만나봐. 한창 나이에 맨날 일에 치여서 이게 뭐냐, 응? 애들 다 키우고 나서 한숨 돌리면 너는 늙어 빠질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엄마 마음은 알아요. 근데 나는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 내 새끼들이 남의 눈치 보는 꼴은 못 봐.
내가 지금 무슨 좋은 꼴 보겠다고 재혼을 하겠어요? 내 인생의 결혼은 한 번으로 좋게요. 그리고 남자라면 아주 넌덜머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엄마. 애들이 들으면 진짜 큰일 나. 저는 아이들이 굳이 친부와 교류하지 않아도 잘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엄마는 옛날 분이시니 이혼한 딸 편을 드시면서도 아빠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사고방식의 차이이니 어쩔 수 없죠. 저에게 재혼을 하라고 넌지시 제안을 하셨을 때는 단호하게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시시때때로 다른 남자니 재혼이니 말씀하셔도 제가 귓등으로도 안 들었더니 이제는 제 결심을 아신 건지 저에게 다른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래도 애들이 예쁘게 커가는 거 보면서 늘 기뻐하는 게 우리 친정엄마시고요. 지금 사는 집은 작년에 새로 이사 온 집입니다. 생전 처음 제가 번 돈으로 이렇게 집도 사게 되었고 온전히 저의 힘으로 홀로서기를 완벽하게 해낸 듯합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며 고군분투하는 엄마들에게 제 사연은 아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싶네요. 전 남편과 살던 때와 비하면 몸은 바쁘고 힘들어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려 보면 글쎄요. 분명 나쁜 때만 있었던 건 아닌데 늘 우라를 참고 산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산 세월이 짧지만은 않았음에도 행복한 기억은 그리 많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결혼부터 삐걱거렸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에 만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중간에 몇 번 헤어졌다 만나는 걸 반복하다 어찌어찌 결혼까지 갔습니다. 남편은 저 만나다가 헤어진 여자가 있었는데요. 중간에 남편과 잠시 헤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저 만나면서 과거 여자를 못 잊고 만난 적이 있다는 거 우연히 알게 되어 헤어졌었어요. 그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남편은 완전히 정리했다며 저에게 다시 매달렸고 결혼하자 했으니까요. 그때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 어린 나이라 앞날을 내다볼 만한 해안이 없었네요.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은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댁 문제와 돈 문제 등등 여기서 자세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신혼 때 의견이 안 맞아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싸우면서도 1년 후 바로 첫 아이 낳고 2살 터울로 아이를 낳았어요. 저는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아이들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했고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 남편이 저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낳고 나서 쭉 남편과 각방을 썼습니다. 누가 먼저 그러자고 한 것도 없이 아이들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었어요. 남편은 사업 때문에 늘 귀가가 늦었고 거의 독박 육아를 했던 저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바깥일로 바쁜 건 저도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애들이랑 애쓰는 와이프에게 남편은 참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 도와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쉬는 날만이라도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걸 원했는데 남편은 아이들에게 그리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지원 아빠, 오늘 모처럼 쉬는데 애들이랑 자전거 좀 같이 타주지 그래? 애들이 아빠랑 노는 거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애들 좀 데리고 나가. 나도 그동안 청소하고 모처럼 좀 쉬게. 너는 일주일 내내 집에서 쉬어놓고 나한테 또 애들이랑 놀아달라는 말이 나오냐? 그냥 애들끼리 놀라고 해. 나 지금 쉬고 있잖아. 그게 쉬는 거야? 온종일 게임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게 쉬는 거냐고. 그럴 거면 차라리 잠을 자. 당신 참 너무한다.
나는 가만 보면 혼자 애 키우는 여자 같아. 야, 내가 아빠 노릇 안 하는 건 뭔데? 너한테 생활비 주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 다 대주는 거 나라는 것만 알아둬라. 남편은 참 치사하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돈 얘기를 꺼내면 제가 할 말이 없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돈만 대주면 아이 키우는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더 하나요? 물론 자기 아이들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과 가정의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늘 본인의 삶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점점 포기했던 것 같아요. 가끔 아이들 문제로 다투거나 시댁 문제로 다툴 때도 있었는데 심하게 싸우면 아이들이 불안해해서 늘 제가 먼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이기지 못해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참아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부모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와 있을 때는 마음껏 자기 마음 표현도 하고 말도 많이 하는 애들이었는데 남편만 있으면 유독 말수가 적어지곤 했습니다.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날 때부터 아이들은 긴장 모드가 됩니다. 퇴근한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는 이내 각자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건 우리 부부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 앞에서 자주 싸웠으니까요. 엄마 아빠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분명 아이들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후 관계가 더 악화되면서 아이들은 아빠에게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이 또래보다 좀 조숙한 편이었는데 큰아이는 아빠한테 말 트일 때부터 존댓말을 꼬박꼬박 하던 아이입니다. 그만큼 아빠가 어려웠던 거죠. 어느 날은 저와 남편이 사소한 일로 시작해 큰 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싸우면 애들은 보통 무서워하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한데 그날은 남편과 제가 소리를 지르니 울면서 나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요? 우리 집은 아빠가 이상한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캠핑도 가고 놀러도 가고 엄청 친하게 지낸다고요. 근데 아빠는 왜 그래요? 우리랑 안 놀아줘도 상관없는데 우리 엄마한테 자꾸 소리 지르지 마요. 이런 말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말리는데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그럴 정도면 얼마나 상처겠어요. 적어도 어른이라면 거기서는 싸움을 멈추고 아이를 달래는 게 맞습니다. 그래, 지원아. 엄마가 미안해. 이제 그만 싸울게. 울지 마. 엄마 아빠가 이제 그만할게. 당신도 이제 그만해. 애들 앞에서 이러지 말자. 저는 그쯤에서 싸움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남편은 자기 화를 주체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부싸움을 말리는 아이에게까지 화풀이를 하는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보이곤 했으니까요. 너,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누가 끼어들래? 왜 이리 버르장머리가 없어? 얼른 네 방으로 들어가지 못해? 남편은 우는 첫째를 달래기는커녕 더 소리를 질렀고 아직 어린 둘째는 엄마 아빠가 큰 소리 내는 게 무서워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게 가슴이 아파서 남편 눈과 쥐어뜯고 싸우고 싶어도 싸움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남편을 아무리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생각하고 애들만 보고 살려고 마음먹어도 그게 쉽나요? 늘 집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아이들은 우리 집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제가 진지하게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당신 나랑 이렇게 남처럼 계속 지낼 셈이야? 당신은 가만 보면 나랑 애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당신은 대체 어떻게 하고 싶어? 애들 앞에서 이렇게 냉랭하게 지낼 거냐고. 저는 그때만 해도 어떻게든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돌아온 남편의 말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랑 결혼한 거, 글쎄, 너랑은 참 안 맞는다 싶다. 솔직히 애들만 없었으면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는 거야. 나는 너한테 생활비 주고 애들 책임지는 걸로 당신에 대한 예의는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 나한테 더 이상 바라지 마. 당신 참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이네. 나는 당신이랑 좋아서 사는 줄 알아? 나랑 애들한테 정없이 굴어도 나는 우리 가족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앞에서 뭐? 애들만 아니면 이혼하고 싶다고? 당신 애 키우는 아빠가 그러면 나중에 죄받아. 알아? 돈만 갖다 준다고 아빠 역할 다 했다 생각하지 마. 참 냉정한 사람이죠. 속마음을 터놓고 한 대화는 그게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도무지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둘 낳고 열심히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기만 했는데 냉랭하기만 한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남처럼 대하는 게 설마 여자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거 알게 된 건 이혼한 그해 초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큰아이가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해였어요. 작은 아이는 6살이었고요. 둘 다 엄마 손이 한창 필요할 때였고 집안 돌아가는 분위기도 알만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아이들도 아빠의 무관심을 거의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남편 외도를 한 건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 전 만났던 여자를 다시 만나고 있더라고요. 어찌 연락했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여자도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혼자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업이 바쁘다면서 집에는 매일 늦고 집에서는 피곤하다며 애들이랑 놀아주지도 않고 누워만 있던 사람인데 그 여자는 집이 꽤 먼 거리임에도 만나는 것 같더군요.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아무리 추궁해봤자 이 남자는 결국 이 여자랑 못 헤어지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여자 같으면 남편 외도 알자마자 뒤집어 엎고 난리 쳤겠지만 저는 차근히 남편이 외도했다는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켜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남편은 자기가 외도하는 거 들키는 게 무섭지도 않은 건지 핸드폰 관리도 소홀하더군요. 남편 외도 알았을 때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장 이혼하는 거 망설였던 건 애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내가 이혼한다면 남편이 그 여자와 행복하게 새 출발할 것 같아서 그것도 꼴보기 싫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와이프랑 결혼 정말 후회스럽다. 급하게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남편이 보낸 문자에 상간녀는 말리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애들이 있는데 이혼이 쉽겠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싶어. 당신이 와이프한테 들키지만 않는다면 이런 관계도 괜찮아. 세컨드가 뭐가 어때서? 세컨드라니. 나한테는 너는 절대 세컨드 아니야.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그래, 당신 와이프 만나기 전에 당신이랑 먼저 사귄 사람이 난데 계속 이리 살 수는 없지.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를 증거로 남겨놓으면서 참 비참했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아이들까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남편이 제가 외도를 눈치챘다는 거 몰랐을 때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잡아서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받고 이혼하는 게 지옥같이 사는 것보다 나은 거 알면서도 이혼 마음 먹는 게 쉽지 않았어요. 부끄럽지만 인터넷에 남편 외도 용서 이런 단어를 검색하면서 남편 외도 참고 사는 분들의 사연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부 애들 때문이었다고는 말 못해요. 그때까지 아이만 키우고 살림만 하느라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던 저는 이혼이라는 게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이제 들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듯 대놓고 외박과 늦은 귀가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외도의 증거를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모른 척 해야 했던 그때의 저의 심정을 이해하실까요? 저는 남편의 외도를 밝히고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그 인간은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되려 화내면서 애들이랑 저를 내팽개칠 거 뻔한 사람이라 저에게는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들이 중하다 해도 저도 여잔데 이런 삶이 무슨 의미인가 싶어 이혼을 하기로 결국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혼 후 어찌 살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외도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도 하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물론 상간녀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사는 곳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만으로 끝낼 생각은 없었거든요. 둘 모두에게 소송해서 위자료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보다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참 자존심이 상하네요. 그 인간은 어지간히 저와 살기 싫었나 봐요. 어느 날 저에게 분위기를 잡는다 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 뭐 하냐. 당신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애들 있다고 이렇게 억지로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제가 본인의 외도를 모른다고 생각했나 봐요. 심지어 협의 이혼으로 간단하게 이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 그동안 참았던 울분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여자랑 다시 새 출발이라도 하고 싶어서?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 알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당신 언제부터 한 건데? 왜 알면서 모른 척한 거야? 당신 참 웃기는 여자다. 다 알고 있으면서 음흉하게 모른 척한 이유가 뭔데? 아예 바람 피우는 거 알아달라고 광고할 수준으로 흘렸던 거 모르나 봐? 감히 바람 피운 주제에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내가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유책 배우자는 이혼 요구할 권리 없는 거 잘 알지? 좋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대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 평생 만나는 여자랑 불륜만 하면서 살던지 내 요구 들어주고 이혼하던지 당신이 선택해. 당신은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은가 봐? 애들 당신이 기르겠다면 양육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 애들한테도 우리 이러고 사는 거 보이는 거 좋을 거 없어. 편모건 편부건 잘 키우면 되는 거야. 우리 그냥 조용히 이혼하자. 나 그 여자 정말 사랑해. 상간녀를 사랑한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너무나 제 자신이 비참하더군요. 누구 좋으라고 조용히 도장을 찍어? 절대 그럴 일 없어. 당신 짐 싸서 나가. 소장은 당신 사업장으로 보낼 테니까 내 앞으로 해줄 위자료라 준비해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해주는 거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에게 불쏘시개로 불을 지펴놓은 남편 덕에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독하게 먹고 정신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고요. 저는 뻔뻔하게 이혼 요구한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양가에 말씀드리기 전에 이혼 소장부터 먼저 접수했고 상간녀 소송도 했어요. 최대한 남편에게 받아낼 수 있는 거 받아내고 탈탈 털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소장 접수하고 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잘 얘기했어요. 부모의 이혼이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할 나이임에도
아이들은 앞으로 아빠와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걸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슬픈 얼굴로 말하면 아이들이 슬퍼할까봐 밝은 표정으로 당당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아빠랑 살면서 못했던 거 엄마가 다 해줄게.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건 절대 너희 때문이 아닌 거 알지? 우리 지원이랑 정원이가 지금하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알았지? 엄마, 그럼 이제 아빠는 집에 안 와? 응, 아빠는 이제 우리랑 안 살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같이 안 사는 거지만 니들은 엄마랑 계속 살 거니까 하나도 불안할 거 없어. 그럼 이제 엄마 아빠 싸울 일도 없겠네? 그럼 엄마가 울 일도 없을 거고 난 더 좋아. 엄마,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이들은 오히려 이제부터 집에 아빠가 오지 않는다는 걸 반기는 눈치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빠가 집에 있을 때 그 긴장감이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였던 거죠. 남편은 소송 중에 자기 짐을 찾으러 왔었는데요. 저는 그 인간에게 아이들에게는 똑바로 작별 인사를 하라고 미리 일러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이들에게 정을 떼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아이들이 아빠 눈치 보면서 아빠가 어쩌려고 하나 보고만 있는 거 보고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지원이랑 정원이 이제부터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안 사는 거 알지? 지금은 아빠가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엄마 아빠가 같이 살 수 없는 이유는 나중에 다 크면 너희도 이해할 거야. 같이는 안 살아도 너희들 아빠라는 건 변함없으니까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해라. 앞으로 엄마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랑 잘 살아. 아이들은 말없이 남편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참 매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여자가 좋아서 사랑 찾아 이혼한다고는 해도요. 마누라는 싫어도 애들에게는 좀 더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애들에게 잘 살라는 말만 하고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저와 남편은 이혼했어요. 제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걸어 전셋집 그냥 받았고요. 위자료 4천만 원에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푼돈이지만 받았습니다. 남편은 사업도 정리하고 상간녀 사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고 그 뒤로는 그 여자랑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를 종잣돈 삼아 고민 끝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당장 올라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경력 단절로 인해 당장 취업을 하는 게 어려웠던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서 수업도 듣고 여러 분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일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 끝에 주방용품 위탁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온라인으로 하다가 제작 상품 한 개가 히트를 치게 되면서 사업의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는 거라고 쉽게 이루는 거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한 후 누구보다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마음까지 먹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제 뼈와 살을 갈아 넣는 시간이 분명 있었고 그런 노력 끝에 저는 지금처럼 내 집 마련도 하고 아이들 가고 싶다는 학원 여유롭게 보내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올해가 이혼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동안의 고생을 보답받기라도 하듯 좋은 일이 많았던 한 해였어요. 무엇보다 집도 샀고 제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었고요. 혼자 계시는 친정엄마와 살림 합치고 나서는 제가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이혼할 때 어렸던 아이들은 너무나 잘 자라주어서 큰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이제 3학년이 되었네요. 큰아이가 어릴 때부터 참 조숙한 편이긴 했습니다만 동생도 잘 챙겨주고 저를 많이 도와주는 기특한 아이입니다. 학원으로만 돌리고 제가 공부를 꼼꼼하게 봐주지 않았는데도 공부도 곧잘 하고요.
앞으로 애들 커가는 거 뒷바라지 잘하고 제 사업 열심히 하고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평화로웠던 제 일상을 깨는 어이없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상하다시피 바로 전 남편과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전 남편은 그래도 아이들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보내던 양육비를 한 번씩 건너뛰더니 몇 달이 넘게 안 보낸 적이 있었어요. 몇 달을 안 보내길래 알아보니 참나. 그 인간 사랑하는 상간녀와 재혼했다가 다시 헤어지고 사업도 아주 대차게 말아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인간에게 연락하는 거 죽기보다 싫었지만 아이들에 대한 기본 도리도 저버리려는 건가 하는 생각에 괘씸한 마음이 들어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 뭐하고 사는데 애들 양육비를 안 보내는 거야? 애들한테 기본적인 아빠 도리도 안 하겠다는 거니? 나한테 이런 연락받기 싫으면 애들 양육비 보내. 안 그럼 나도 법대로 할 거야? 내 할 말만 하고 끈을 요량으로 쏘아붙였는데 그 인간이 이러는 겁니다. 지연 엄마, 내가 요즘 사정이 안 좋아 그런다. 다음 달에는 어떻게든 보내볼 테니까 이해 좀 해줘.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전혀 동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 찾아가겠다며 저와 애들을 내치고 간 인간이면 적어도 최소한 애들 아빠로서 양육비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당장 이번 주까지 안 넣으면 알아서 해. 난 봐주는 거 없어. 지연 엄마, 너 돈도 잘 번다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 집도 샀다고. 그럼 당장 돈 없는 것도 아니잖아. 다음 달에 보낼게. 애들 보고 싶다는 전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은 가끔 했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전 남편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졌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인간과 통화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인가 봐요. 참 어처구니 없게도 전 남편놈이 우리 집에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우리 집은 어찌 알았는지 불쑥 찾아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애들하고 다 같이 쉬고 있는 주말 아침에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 둘째에게 전화를 해서는 집 주소를 알아냈더군요. 놀란 건 둘째치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4년 전에는 그래도 저런 행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새 배는 남산만하게 나오고 완전 아저씨가 되었더군요. 그 꼴을 보니 그 인간이 더 싫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할 말 있다고 당신이 감히 여기 온 건데?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돌아가. 애들 아빠는 저와 애들을 훑어보고는 지연 엄마, 너무 그러지 마라. 내가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 애들 안 본 사이 참 많이 컸네. 지원이 정원이 아빠 안 보고 싶었어? 갑자기 나타나 친한 척을 하는데 애들이 반가워했겠습니까? 당연히 뻘쭘하게 인사만 하고 서 있었죠.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는 건데? 찾아온 이유나 말해. 그런데 그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참 기가 막히더군요. 이유가 뭐 있겠어. 애들 보고 싶어서 왔지. 나 여기 큰맘 먹고 온 거야. 지연 엄마, 내 말 화만 내지 말고 잘 들어봐. 나 그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다. 당신하고 애들만 그렇게 놔두고 이혼하고 나서 나라고 속이 편했겠어?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 내가 진짜 당신하고 애들한테 죄를 지은 것 같아서 그래. 미안하다는 말은 4년 전에 이혼할 때 애들한테 했어야지. 당신은 이제 와서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사람이야. 자격 없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지원 엄마, 지원이 아들이야. 아들한테는 아빠가 꼭 필요해. 이제 조금 있으면 사춘기 오는데 아들 사춘기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재결합하는 거 생각해보자. 어? 지금 당장 합치자는 거 아니야. 당신도 시간이 필요하겠지.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 진지하게 고민해봐.
우리 애들 아빠 없는 애들로 키울 수는 없잖아. 사랑하는 여자랑 헤어지고 사업도 망해먹으니까 내가 애들하고 잘 사는 게 눈에 들어온 거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절대 당신이랑 재결합할 생각 없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 그동안 당신이 무슨 아빠 노릇을 했다고 지금 와서 이러는 건데? 제가 차갑게 쏘아붙여도 그 인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엄마, 내가 예전에 당신 상처 준 거 사과할게. 애들이랑 당신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고 더는 할 말이 없다. 내가 이렇게 빌어서 당신 마음이 풀린다면 매일 이렇게 빌게. 제발 지난 과거는 잊고 우리 애들 생각하자. 어? 당신도 애들 때문에 남자 안 만나고 사는 거잖아. 나도 앞으로는 애들이랑 당신만 생각하면서 살게. 정말 약속할 수 있어. 전 남편은 사정조로 애걸복걸하기까지 했지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났다고는 해도 여자로서 그때 느꼈던 수치심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으니까요. 개소리 하지 말고 꺼져. 애들이 이런다고 당신을 아빠라고 받아줄 것 같니? 나는 당신 속 뻔히 다 들여다보이니까 허튼 수작하지 마. 애들은 오랜만에 본 아빠임에도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제 감정은 점점 격양되어 갔고 애들 앞이지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던 큰아들 지원이가 불쑥 끼어들더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엄마,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갑자기 끼어든 아들 때문에 저도 놀랐고 애들 아빠도 놀란 듯 했습니다. 아들은 저와 애들 아빠의 사이를 끊어놓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랑 정원이는 엄마랑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옛날에 아빠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엄마랑 우리랑 잘 살라고요. 앞으로는 같이 살 수 없다고 나중에 크면 이해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아빠랑 살 때보다 엄마랑 사는 게 훨씬 행복하고 좋아요. 아빠랑 살 때는 아빠가 집에 오면 매일 무서웠어요. 근데 엄마랑 살면서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진 거 알아요? 아빠가 우리랑 살기 싫어서 간 거 저 다 알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우리 엄마 괴롭히는 건데요? 지원아, 어른들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엄마 아빠 말하는데 끼어들고 그래? 동생 데리고 방에 들어가. 저 아는 거 없지만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다는 건 알아요. 아빠가 왜 이혼했는지도 알고요. 엄마랑 할머니가 말하는 거 나도 다 들었다고요. 아빠가 엄마 말고 다른 아줌마 좋다고 우리 버리고 간 거잖아요. 저는 아들이 울면서 말하는 거 들으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대체 얼마나 더 우리한테 상처를 주려고 이러는 건데.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알 거 다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 저랑 정원이는 아빠랑 살 때 하나도 그립지 않아요. 저는 아빠랑 같이 살던 그때로 돌아가기 싫어요. 그때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지만 엄마랑 사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엄마 괴롭히지 말고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애들 아빠는 아들이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까지 보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 엄마, 얘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사과할게. 그때는 아빠가 뭐에 쉬었었나 봐. 이렇게 빌 테니까 아빠 용서해줘, 어? 전 남편은 아이들에게 상처 준 거에 용서를 빌었고 저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닌 것 같긴 했습니다만 저와 아이들은 남편을 받아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싹싹 비는 남편을 쫓아내려 했지만 남편은 좀처럼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내보냈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마치 스토커처럼 저와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나 문자는 기본이었고 심지어 우리 엄마에게까지 연락해서 재결합을 설득해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주말에는 혹시 찾아올까봐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분명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아이들을 들먹이며 재결합을 종용했습니다. 지금은 당신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애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봐. 아빠 빈자리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결정 잘해. 나 애들 독박 육아로 키운 거 몰라? 나 혼자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당신은 애들 걱정되면 양육비나 잘 붙여. 계속 이러면 나도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 당신 지금 이러는 거 범죄나 다름없는 거 몰라? 범죄라니. 난 그냥 애들 생각해서 재결합하자고 당신을 설득한 것뿐이야. 난 분명 싫다고 했고 싫다는 사람에게 이러는 거 협박이야. 당장 그만둬. 저는 점점 그 인간이 소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계속되는 괴롭힘 끝에 결국 저는 그 인간을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한 후에도 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저처럼 스토킹에 가까운 괴롭힘을 받는다면 꼭 법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그 인간은 언제 그랬냐는 듯 괴롭힘을 멈추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었던 게 올해 초였고 지금은 접근금지 명령으로 인해 그 인간 보는 일은 다행히 없습니다. 아이들도 불안해하다가 지금은 일상생활로 돌아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저 역시 평화로운 일상을 다시 누리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았지만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연의 끈이 남아있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남편도 저와 이혼하고 잘 살았다면 이제 와서 그럴 일은 없었겠죠. 저와 애들에게 사과했던 게 정말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자기 잘못 깨달았다면 앞으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겁니다. 혹시 저처럼 남편 외도 참고 산 분들 있을까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애들 때문에 안 살 수는 없어서 이런저런 결단도 못 내리고 시간 가는 와중에 하루가 몇 년 같지 않던가요? 한 달이 몇 년 같이 지옥입니다. 내 삶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살고 싶나요? 애들도 중요하지만 본인 인생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절대 애들에게만 인생을 걸진 마셨으면 해요. 저 역시 마음 떠난 남편 잡고 살아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이미 마음 떠난 사람 잡고 살아봐야 의미 없더라고요. 그런 남편과는 하루빨리 정리하시고 하루라도 젊을 때 본인 인생 찾으세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이들도 그런 불안정한 부모 밑에서 크느니 혼자여도 행복해 보이는 엄마 밑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도 알 건 다 알아요. 우리 아들이 아빠에게 일침 날렸던 그날 아마 그 인간도 충격깨나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 애들 생각한다고 이혼 못한다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시간에서 살지 말고 자기 인생 찾아서 진정으로 행복해지셨으면 해요. 저도 이혼 후 굳게 마음먹었던 거 잊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들과 저의 앞날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야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